노가리 할 겸? 먹을 겸 할 겸. 어?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시장.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지매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입니다. 아지매입니다. 네, 아저씨라 얘기해야지, 아저씨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입술이 연락이 빨개요, 지금. 네, 연락이 빨갛고, 네. 저 머리에다 비녀도 꼽았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이긴 하지만. 오늘 제목이 을지로 홍등가의 고등어구이입니다. 우리 을지로에 홍등가가 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방송 다 보고 나면은 왜 이런 이상한 제목을 지었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홍등가 좋아. 여러 가지 제목을, 여러 가지 주제를 함축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잡탕밥이죠, 잡탕밥.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을지로 홍등가의 고등어구이라고. 그러니까 방송 다 보고 나면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빨개. 박사님 입술도 빨갛고. 빨개. 그리고 빨개. 우리 뒤쪽 배경에도 이게 위장복을 입었는데 똑같아. 뭔가 뒤에 두 마리랑 우리랑 뭔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아, 진짜. 네. 그래갖고 아주 느낌이 비슷해요. 왠지 전 동족을 만난 것 같은데요. 개돼지 4인방이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원래 돼지해, 돼지날, 돼지달, 돼지시에 태어났거든요. 이건 돼지가. 그래서 동족을 만난 것 같아. 아. 가족 같아. 그래요? 아, 가족 같아. 좋아. 응? 그래서, 자, 빨리 이제 뉴스로 가보죠. 네.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 아까운 뉴스. 버리가 너무 아까워요? 아, 참. 박사님. 제주도? 제주도. 홍등가 얘기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막 광고를 빼먹으려고 그러게요. 우리 공지할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3월 9일 날 그 전국 투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월 9일서부터 우벤져스 전국 투어를 하게 되는데 첫 이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부러워요. 왜 제주도 부러워요? 가시는 거예요? 아, 못 가세요? 이브 때? 저 그날 못 가요. 왜요? 출근해요? 네, 저희 딸이 또 아, 그렇구나. 제 옆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끼리만 가고, 네. 어쨌든 제주도 투어를 하는데 3월 9일 날 오후 2시, 제주도에서 합니다. 장소는 개별 공지할 거고요. 그 신청 방법은 아실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 아시죠? 카카오플러스. 카카오플러스. 예, 카카오플러스. 네, 그걸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가시는 분들 좋으시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쪽에서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하려고 이번에 갑니다. 제주도에서 하시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중국말로 강의해야 되나? 네, 모르겠는데. 중국인 전향 방송 뭐 이런 거. 네, 뭐 해야죠. 하여튼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저희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상관없이, 인원에 상관없이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아, 좋겠다. 네, 또 다른 거 없죠, 이제? 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운 뉴스. 국내 뉴스와 국제 뉴스 두 개가 있는데, 네. 국내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제 침략을 미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징역 2년을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일제 침략을 미화한 적이 없는데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미화한 사람이? 일제 침략을 미화한 적은 없지만 일제 침략 당시에 조선의 양반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한 경우는 많았죠. 저도 했고. 저 지금 그 얘기가 나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일바라고. 일제 침략을 미화한 적은 없지만 네. 일제 침략기에 조선이 왜 허망에 무너졌는가, 조선의 사대부와 고종과 민비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나를 비판한 적은 있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못하게 입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다가 결국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때도 원래 그 친일파 청산한다고 해서 한 번 했다가 자기가 포기했죠. 그러니까요. 예, 친일 청산위원회 멤버들이 다 아버지가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해놓고 민주당에서 입 다물어 버렸죠. 파본이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적폐청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자신에게도 포함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거 적폐청산한다고 여러 사람을 조졌는데 정치는 이렇게 되면 보복이 들어오거든요. 다음번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난 모르겠어. 적폐청산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난 하던 사람이 당하겠죠.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행위를 보면 그리고 이
그 일제시대를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친중이에요. 그래서 친중 이야기 나오면 얘들 다 죽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민족기업 LG. 네. LG도 대표적인 친중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시대를 미화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민족주의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 부류들은 친중으로 걸면, 그러니까 친일도 있어요. 친일도 있지만 친중 걸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걸려요. 그러죠. 다음 정권 바뀌면 볼만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올 텐데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함부로 막 쓰면 큰일 나. 그리고 나와봐야 본인들의 부끄러운 과거만 나올 뿐이라서 이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파면 팔수록 나올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목에는 을지로가 나옵니다. 을지로 드디어 나왔네요. 청계천 을지로 개발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게 박원순 시장이 지가 개발하라고 해놓고서 재검토를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미 다 보상해주고 토지도 다 매입을 시에서 했는데 이렇게 재검토를 하면 예를 들어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이 이게 한번 벌어지고 나서 또 중간에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미리부터 준비를 잘했어야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거 결국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서 결국 이렇게 다시 문제가 납니다. 결국 이거는 그 시간 벌기 위한 쇼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지 나빠질 거 생각해서 뭐 선거 전에 약간 그 이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세탁? 아니야, 그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 것 같아. 그럼 많이 시간은 있네요. 재개발을 하면은 이 돈이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재개발할 때 재개발용의 업체들 네. 이거 주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권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설마 서울시 재정으로 들어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 선거 자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재검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면적인 재검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거죠. 예, 말로 그냥 여론을 이게 무마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개발할 거예요. 재개발할 건데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건설업자와 간의 어떤 끈끈한 유착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1년 반 뒤에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지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인가 우리가 갔었잖아요. 예,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다 부시고 그렇죠. 없애고 하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그러니까 말이 예, 안 앞뒤가 된다니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송아줌의 그 영상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자세하지 않아요. 자세하지 않아? 않아요. 5분짜리 네. 토끼 방송입니다. 자세하지 않아요. 토끼 방송인데 앞으로 근데 그거 만드는 거 5분짜리 하는 거 월요일 날 올릴 거예요? 네, 월요일 날이요. 그럼 매주 월요일인가? 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토끼 방송으로 해서 5분짜리로 해서 송원이 채널에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가니까 그 보세요. 제가 여기다 좀 참고로 삽입 좀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쪽팔리다 그래갖고 네, 못했는데 부끄러워요. 잘 만들었어요. 네, 진짜. 편집이 잘 됐다는 소리예요. 편집이. 알아요. 네, 제가 만드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진 영상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편집하고 나니까 멋있더라고. 역시 사람은 화장빨, 편집빨, 이 성형빨이 최고라는 걸 알아, 진짜. 너무 까발리는 것 같은데요. 네? 훌륭해. 제 이미지도 좀 저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니까. 카메라를 못 보겠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뭐 매주 월요일 날 올린다고 하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네, 그냥 5분만 투자해주세요. 네, 토끼 방송이에요. 토끼 방송. 네. 그랬고, 이거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 아줌마도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어떤 종교단체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사비종교요. 네, 사비종교. 그 제목은 까먹었어요. 사비종교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여자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진짜요? 이 여자 말고 그 종교, 사비종교. 종교가. 교주가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덮어보니까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베트남에 사는 중국 화교예요. 네, 중국 화교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결국 또 얘기했잖아요. 환경단체, 그 다음에 애완동물, 그 다음에 퀴어, 게이, 그 다음에 성소수자, 뭐 페미니즘, 다 중국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 여자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중국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다 중국이네요? 네, 그래서 베트남의 유명한 여자의 그 교주가는 네. 일종의 불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오. 왜냐면은 제가 몽골에 있는데, 몽골에 러빙팟인가 하는 그, 러빙팟인가 러빙팟이 맞을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네. 야시시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인데, 네. 그게 뭐냐면, 그 몽골 음식이 엄청 기름져요. 그래서 내가 몽골 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요. 네. 먹을 때.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으려니까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좀 비싸. 가격이 비교적. 네. 그래가지고 주로 갔던 데가 거기예요. 러빙팟이라는 데가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 야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점이에요. 개고기는 없어요? 아, 개고기는 없어요. 근데 개고기로 굽겠죠. 개기름? 개기름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에서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알아. 근데 그 러빙팟이 그 사이비 교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 그러더라고.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베트남에 사는 건데 굉장히 영향력 있고 큰 종교래 해서 아니 베트남에서 만든 종교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아, 그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권의 그 종교가 확 퍼진 이유가 네.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경제를.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과 유착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쪽 잡지에도 나왔었고, 이 여자가. 그리고 뭔가 관련돼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된 것들이 자꾸 나와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나서 개고기, 네. 번식서도 유통까지의 영상을 고발한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오. 근데 사실 이 여자가 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개장수까지 고용했었다면서요. 고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어이없는 사건은 뭐냐면, 개고기로 잡혀서 죽을 운명의 개를 구해서 자기가 독주사를 나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정말 네.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거기 중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앞뒤가 너무 다른 행동.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년에 얘네들이 예산을 얼마나 받댔죠? 30억인가? 10억인가? 아니요. 그러니까는 10억 아닌가? 13억이래요. 13억. 연 13억의 후원을 받았으니까 1억을 받은 거죠, 거의? 매달 1억 정도로 매달 받은 1억.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3억이니까 세금까지 계산해서 줬나 보다. 그러니까 1년에 그럴 수도 1억을 있죠. 썼겠네, 대충. 그럼 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1년에 1억이면 이거 운영하는데, 야, 이거 문제점이 없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시설을 투자도 안 하고 넓히지도 않고 그냥 죽이는 데만 급급한 거죠. 아,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나 다른 데는 유니세프 같은 그런 업체들하고 똑같은 그 NGO 단체. 네네네. NGO 단체는 절대로 사는 환경이 좋아서는 안 돼요. 아. 왜냐면 그지 코스프레를 해야 되거든. 네네. 그래서 그지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아도 절대 시설 투자 안 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어머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도와줘야겠네 맞아. 이러거든. 네, 그리고 이제 남들이 거부하는 그런 곳까지 가서 구출을 했다니까, 구조를 했다니까 그런 걸로 또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그렇죠. 얻었겠죠. 그래서 유니세프가 됐던 뭐가 됐던 아시죠? NGO 단체에서 받는 기부 금액의 90%가 자기 내부를 위해 쓰인다는 거. 아, 그래요? 네, 10% 정도만 써요. 세상에. 나는 역시 개돼지짓. 네, 거기다 후원 한 적 있어요? 그런 데다 후원 많이 했는데. 훌륭하세요. 훌륭하죠.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알아봤어, 내가. 야, 이 아줌마는 투자의 달인이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정확하게 하네. 아니, 나는 안 좋은 데는 나야. 그러니까. 안 좋은 짓은 나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왜 그러지, 진짜. 감각 있으셔. 나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미지 다 망가지는 것 같아, 맨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버림받았다 봅니다. 네. 미국하고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배제시키는 쪽으로 간대요. 큰일 났어. 그러면 요즘 일본에서 초계기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자꾸 찝적대는 것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잘못한 우리나라가 거예요? 잘못했는데 지금 마치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거는 네. 한국이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이렇게 기사에 보면, 일본이 잘못했다. 아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한국이 잘못했어요. 한국이 잘못한 건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네. 일본이 잘못한 건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거기서 레이더를 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레이더를 쓰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배가 북한과 의심되는 배와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했거든. 아,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한국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네.
우리 나경원 아줌마도 이게 우파라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는데. 네, 일본만 비난하고 있어요. 원래 그 아줌마 자체가 원래 색깔이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초계기 가지고 레이더를 쏘게끔 만들어서 자위대를 뭐 정식 군대로 승급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만 얘기하지 지금 박사님이 하신 얘기는 전혀 금시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한국이 잘못한 거고 한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나가고 있죠. 원래 방귀 낀 놈에 성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먼저 성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애들도 국민의 여론을 반일 감정을 이용해갖고 지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병신 같은 짓이죠.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게 우리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데 이제 반일 논리로 가가지고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파스러워요. 그 아줌마 왜 그럴까? 그러게. 다음에 박사님 그것도 방송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초계기? 초계기? 네.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 아니, 이슈가 너무 많아. 무슨 이번 정권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터뜨린 거야? 제가 지금 내가 버리기 아까운 뉴스라서 이렇게 한 이유가 너무나 그 중요한 뉴스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를 딱 잡아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를 잡아서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박사님 방송 보면 물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화웨이 하느라 제가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뉴스도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해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었는데 그 3주 동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소화하기가. 근데 다행히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다뤘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네. 네. 그랬고 이제 방위비 요구하는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위비를 100% 분담해야 된다. 네. 결국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뒤늦게 우리가 당하는 형국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야 미국이 된다.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된다. 네. 그때 제안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외교 쪽에서 또 우위를 잡을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이 정권은 미국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거 알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위비 분담 문제는 먼저 제안하면서 과감하게 나가야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트럼프는 2배를 요구했다는데 그 미국 쪽에서는 지금 1조 3,500 정도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한 9,600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부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 뭐 일자리 예산으로 52조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돼. 까짓 거 이거. 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 네. 1조잖아요, 1조. 겨우 1조라니까. 그러니까 54조에 비하면 껌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 우리나라에서는 1조라는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우 1조 좀 넘는 건데 더 주고 말지. 이게 뭐가 문제가 돼. 트럼프가 요구한 것처럼 2조를 줘도 돼요, 사실은. 예, 더 주고 딴 거 하면 돼. 근데 어차피 그 정도의 배짱도 없고 어차피 다 그 빨갱이 정권이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는 안 해요. 차라리 일자리에 쓸 거면 여기다 써서 우리가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일자리가 창출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는 게 뭐 청년 수당을 줘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뭐 중소기업에 자금을 줘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게 정부 자금을 줘서 일자리 창출시키려는 거 하는 자체가 왜 바보 같느냐. 자본주의라는 건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 능력을 갖추면서 성장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단물을 줘버리면은 기업 자체가 그쪽에 의존해버린다.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정부가 자금을 안 주면은 중소기업이 망하는 구조로 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일단 키워놨으면은 독립시켜줘야 돼요. 네네. 알아서 크게 해야 돼. 그게 자본주의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알아서 크게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투자 환경을 좋게 해주면 돼요. 네네네. 근데 투자 환경을 어떻게 좋게 하면 돼요?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투자 환경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자금 투자를 해야 돼요. 즉 청년 실업을 굳이 하려면은 기업을 매출이 잘 오르게 해야 된다. 근데 기업의 매출을 잘 오르게 하려면은 미국과의 외교를 잘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가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더 용이하게끔 마사지를 해준다. 네네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금을 그냥 미리 지어주니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뭐 실업자금 52조인가 54조. 네, 54조. 54조 중에 여기 1조잖아요. 이거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적은 금액 갖고도 할 수 있다니까. 네.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돈 낭비만 되는 거죠.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54조 자체를 다 그 자기 대통령 선거할 때 도와줬던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돈 주려고 지금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쓰려고요? 자기 내부에다 돈 나눠주는 거야, 돈 나눠주는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이야. 저도 문재인 뽑을 걸.
왜요? 그 돈을 좀 나눠 받지 않나요? 내 표도 되게 소중한 건데. 이게 n분의 1로 쪼개지가 크지도 않아. 그렇구나. 별로 얼마 안 돼. 내 세금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게 50분의 1도 안 되는 이 금액만 갖고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병신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데는 쓰지 않는 거네요. 원래 그래요. 원래 반비단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방위부담금 이거 얘기했으니까 됐고. 우리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대요. 어렵죠. 어려우면 뒤져라. 그래가 밖에서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따먹기도 바쁘다. 올해서부터 이제 난리가 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나빠진다는데. 그리고 이제 틱톡이 나오죠. 네. 이 틱톡도 중국 거인 거 아시죠? 네, 알죠. 요즘 뭐만 틀었다면 자꾸 틱톡 광고가 나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정말 안 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틱톡을 지금 광고합니다. 이거 다 돈이 드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 누가 이렇게 돈을 대주나? 이 틱톡은 중국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틱톡의 내용이 다 예쁜 여자들 나와서 막 이렇게 자극적인 거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데 그래서 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중국 거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 신상 정보를 털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누르는 순간 신상이 그냥 싹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입할 때 다. 네네네. 자동으로 요즘 다 가잖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때 그 동의할 때 그 동의서 다 안 읽어보죠? 안 읽어보죠. 선택 빼고는 그냥 다 눌러버리죠. 그렇죠. 동의 안 하면은 어차피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눌러야만 다운이 돼요. 그렇죠. 어차피 근데 그 동의하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아주 깨알만하게 쫙 써있어요. 고객님의 신상 정보는 저희들에게 털린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항소를 해도 여러분들은 좆됐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절대 개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럼. 찾아봐야지. 거짓말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박사님. 아주 우리 보험 계약하는 것처럼 아주 쫙 뒷구석에 조그맣게 써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읽다 포기할걸? 좆되는 순간입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알았어요. 읽다 포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식 멘탈리티로 생각하면은 저는 틱톡 같은 프로그램에는 좀비 스마트폰을 만드는 분명히 백도어가 있을 거예요. 내 핸드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해킹을 할 때에는 여러 루트를 이렇게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 좀비 컴퓨터, 그러니까 좀비 스마트폰이 그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쓰이게 되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해킹을 하는데 예를 들어 틱톡이 깔린다. 그럼 딴 데로 타타타 연결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벨기에 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박. 완전 나를 신분을 숨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비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거 분명히 그건데? 라는 게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 중국 놈들은. 중국인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인처럼. 그래서 나는 이거는 분명히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제재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틱톡은. 유럽도 지금 되게 많이 나가 있다면서요? 틱톡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불순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를 이제 또 많이 쓰냐면은 이게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썼던 수법인데 그 만남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거. 만남 사이트가 왜 위험하느냐? 만남 사이트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신상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게 딱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핸드폰을 좀비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상대방 거를요? 그러니까 해킹을 할 때 이렇게 성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이 그런 여러 버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딱 보면은 일단 러시아랑 중국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예쁜 러시아 여자들 사진 탁탁 올려가지고 우리 뭐 채팅, 채팅도 해줘요. 어차피 채팅해주는 거는 그 러시아 남자가 이 배불뚝이가 보드카 마시면서 응대해줄 수 있어. 안녕 자기 이러고. 우리 옛날에 콜로 하는 그런 왜 전화통화로 하는 거 많았잖아요. 그럴 때 목소리 예쁜 여자들이 해주는데 왜 몸은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들이. 나만 알지?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미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틱톡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옛날 때는 그게 아직 그 사이버상의 만남이라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 세대로 변했잖아요. 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 해서 서로 채팅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129입니다. 나이는 18세고 어쩌고 막 했던 게. 해봤구나. 난 안 했다니까? 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오빠 가입하세요. 뭐 친구 추천, 뭐 이것도 다 중국 거예요? 거의 중국 게 많죠. 참 예쁜 애들이 막 친구 추천 막. 어차피 다 서양민이잖아. 얼굴 딱 보면 다 서양인데 뭐. 근데 그것도 다 중국 애들이. 중국이 많아요. 아. 다 중국은 아닌데 중국이 많아요. 정보 털어 가려고요? 네. 부럽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죠, 절대로. 남자분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맞아. 그 얘기가 참 재밌는데. 네. 그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으로 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그 채팅창인 페이지가 있어요. 메신저. 메신저가 있잖아요. 네. 그럼 메신저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꼭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카톡으로 넘어오라 그래. 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알지? 내가 이걸 왜 알지? 해봤네. 해본 거네! 해봤네! 가면 안 돼. 해봤네. 가면 안 돼. 아니, 뭔가 궁금해서 눌러봤을 뿐이에요. 그래요. 궁금하면 눌러봐야죠. 그리고 해봐야죠. 궁금하면 못 참아. 근데 카톡으로 넘어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뭘 낚이셨구나. 아니,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네. 안 하는 게 좋다. 카톡으로 넘어오라고요? 네. 카톡이 중국 거니까 또. 카톡에서 대화하자는데, 굳이 왜 카톡? 아니, 그때 당시엔 잘 모를 때니까. 그때 당시에 해보셨구나. 2년 전. 아니, 그냥 해본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궁금해서 한 거야. 맞네. 대화만 해봐야 될까, 대화만. 그러니까 대화만. 대화만 했어, 대화만. 했는데. 어떻게, 오늘 방송? 오늘 방송? 어떻게. 갓 NG. 이렇게 딱.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왜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절대로 카톡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박사님이 해보셨대요. 그리고 우리 그 부산의 부 행정부 시장이 중국에서 인생의 2막을 연댑니다. 2막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제2의 이상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대학에서 강의 부산 알릴 것. 여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북경대학교인가 거기서 교수한답니다. 중국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뭔 놈의 교수야. 말도 안 되지. 통역관을 데리고 가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재인 씨도 통역관 데리고 다니잖아요. LG U+의 이상철이 부회장이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도 또 부시장이야, 또 부. 이 부가 연결되면은 뭔가 그쪽이랑 관련이 있나 봐. 근데 부산 사람인데? 그게 뭔가.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대구시장은 또 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뭐, 교수한다고 하는데, 야, 교수 자리에 거기서 줬나 보네.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돈을 많이 주나 보다, 그쵸?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온갖 사업권을 갖고 부산에 올 겁니다. 뻔해요. 이상철이랑 똑같아. 네네.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시티 건설 아니면 화웨이 제품을 팔려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한국에 오면. 또 공자학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는 낮에는 북경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밤에는 또 재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네. 운동권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운동을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카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렇죠. 카톡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대화를 하는데 카톡으로 뭔가 이상한데?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 아까운 국제뉴스로 넘어가는데, 무엇이 버리기 아까운가? 일단 요것도 좀 봐야 됩니다. 손혜원 투기 의혹을 한 방에 날려버린 목포 아주머니의 일간에서 나오는데, 요거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 딱 들어보니까, 이 아줌마 말이 맞네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목포 그 지역은 땅값이 절대 오르는 지역이 아니야. 네네. 근데 땅값이 올랐는데, 손혜원만 그 땅을 산 게 아니라는 걸 이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그 지역의 원주민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했대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시장 경제를 잘 알아.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여기다 투자를 하냐. 있는 사람도 지금 막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 이렇게 와서 하고도 땅값을 그렇게 뻥튀기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이상한 거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있지 않겠느냐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손혜원이 뭐 비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냥 뭐 굳이 투기라고 얘기한다면 투기예요. 근데 그게 손혜원 한 명만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더 파보면 누군가 더 나올 것이다. 네. 저는 이 여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맞아. 네, 저도. 네, 근데 이 이야기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진도 차이나타운도 얘기했잖아요. 네. 진도 차이나타운이 얘기가 막 올라다가 갑자기 쑥 사라지고 있어. 그거 왜 사라질까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아는. 진도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목포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뭐냐? 우리나라 세계 위인전집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그 위대한 인물은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여기. 딱 보세요, 이게. 어머나. 다 아는 사람이네. 후 스페셜 문재인 노무현 손석희 세트. 홍합3점? 아니, 뭐지, 삼합. 그래가지고, 29,700원에 팔고 있대, 이 책을. 삼합이네. 홍탁. 홍어, 막걸리, 김치? 네. 삼겹살? 네. 그 뭐예요? 문선너. 손문너. 뭐가 됐다. 대박이다. 이걸 29,700원 주고 사라고요? 네. 저 책 광고하는 거예요. 책 광고.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런 데서 장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때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위인 전집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이분 또 3종 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3종 세트인데. 뺑소니 또. 폭행. 불륜. 불륜? 역시 우리 민족은 숫자 3을 너무 좋아해. 네, 무조건 3번 일을 저질러야만 돼. 그 직성이 풀려나봐. 불륜까지. 불륜. 좋아요. 멋있는 분이야. 나는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 왜요? 나이 차이가 무려 30년이 넘는다며? 네,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 바닥에서 말이야, 내가, 내 전 여자친구랑 저랑 나이가 몇 살 차이 난 줄 아세요? 이분은 뭔가 있겠죠. 나는 불륜은 아니야. 15살, 박사님은 15살. 18년 차이. 18? 18이 안 썼어. 18이었어요? 18년 차이 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어. 네. 너희들 18년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사귀어 본 적 있어? 이거거든요. 난 없구나. 존나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손석희 옹께서 역시 세계 위인은 달라. 역시. 30년 딱 때리니까 내가 무릎 꿇어버렸어. 야, 손석희가 갑이네요, 그쵸? 역시, 역시. 뭘로 그렇게 했을까? 30년. 얼굴? 아니면 토끼? 부러워. 부럽죠? 부러워요. 부러운 인물이야. 그러게. 근데, 난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난 솔직히, 남자가 여자 이 섹스 문제로 이 스캔들 나는 건 솔직히 저는 관심 없어요. 왜냐? 남자가 그럴 수 있지요.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저는 페미니스트가 저를 뭐라고 떠들건 말건 제 생각은 그래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요. 나는 그런 주의야. 이 정도 성공했는데 이런 짓도 못해? 난 이런 생각이거든요. 미투만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어쨌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굳이 쪼잔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다예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터뜨리진 않는다예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난 보면서 느끼는 게 누가 이 사건을 크게 부풀리려 하는가가 난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사건이야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사건이 빵 터지냐가 되게 궁금하다예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참고로 얘네들이 좌파 정권이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의 예를 들겠는데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때 걔 누구였지? 주룽지. 네. 주룽지가 그때 부패할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숙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도 지금 그런 짓을 하는데 항상 부패와의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섹스 스캔들입니다. 네. 근데 이 부패와의 전쟁이란 말은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그렇게 이해했댔어요. 나한테 적이 되는 지금도 가족 중에. 문재인 아저씨가 하고 있는 그 적폐 청산은 다 적폐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반대파 제거의 명분을 쓰고 있다고요. 나한테 위협을 주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적폐 청산의 대상들이 했던 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그 수족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반대편 정적에게 있어서만 그 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편에는 이런 문제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파렴치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 나쁘게 도덕적으로 망신 주고 걸기 넘어지고 걸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 너무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기 딱 좋죠. 그래서 저처럼 더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야 저 새끼는 원래 그런 새끼였어. 이거 끝나.
턱에 가면했는데 이미 찢어져 있어. 내가 원래 그렇다고 그랬잖아, 내가 안 그렇다 그랬어? 이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지만 이렇게 막 존나 고고하고 선비인 척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땅 터지면은 실망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네. 한 방에 무너지는 한 방에 거죠.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절대 고고한 척하지 말라요. 그래요. 더러운 놈한테 똥 좀 묻혀봐야. 그냥 같이 더러운 건데 깨끗한 놈한테 똥 묻혀봐.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십선비적인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면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옛날 때 그 천호동에서도 그 홍등가의 아가씨들이 얘기했던 유명한 그 고사성어가 있죠. 뭐예요? 학생은 거식이 없나. 이런 거 있잖아. 나 그거 옛날에 빵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를 도대체 터뜨린 배우가 누굴까 정말 궁금해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 배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JTBC 안에? 아, 그러니까 보통 아니면 우리가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 중국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을 해서 잡을 때 이렇게 반대편 정적이 제거를 할 때 쓰는데 힌트가 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중국 쪽을 찾아봤더니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중국말이네. 북경 천상인간이라는 데에서 있던 그 뭐랄까 그 KTV라고 불린다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내가 중국에서 제가 살았지만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를 안 가봤어. 나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으면 갔을 텐데. 이름이 천상인간이야. 천상인간이요? 오.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뭘까? 이게 천상여자란 말이지.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인간들은 다 여자예요. 오. 이 천상인간에서 일했던 여자가 557명이었대. 아, 그럼 이게 술집이에요? 네. 그 KTV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나 이거 잘 몰라, 이 세계를. 근데 이 KTV랑 그 천상인간이랑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나 봐요. 이 가라오케 노래방이에요. 아, KTV는 우리나라의 뭐 국방방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싸우는 거거든. 밤에 싸우는 거, 야전. 야전이 다 싸우는 거랑 관계돼요.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이구나. 그렇죠. 육탄전인데 이 천상인간이라는 데인데 이게 그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북경 그 천상인간의 4대 명기 해가지고 량하이링, 시링, 리산, 장샤오옌이라는 4명의 그 명기예요? 명기가 있대요. 이게. 근데 이게 중국에 그 4개 정도의 그 큰 그 가라오케 업소가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 제일 크대요, 이게. 그게 이때 당시에 검색을 해서 검열을 해갖고 다 부쉈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고급 요정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정치인들이 가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비싸대요. 가는? 비싸대. 근데 내가 여기 번역했는데 좀 가까이서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천상 여자에서 가장 유명한 제1번 에이스가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량하이링. 량하이링이 제일 1번 명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여기 있는데 요 밑에 사진이 그 여자예요. 량하이링. 예쁘진 않은데. 네, 그랬는데 이게 상담료만 5,000위안이래요. 상담료라는 게 뭐뭐로 상담해줘요? 아니요. 죄송해요. 나는 당신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상담. 아, 그냥 상담만 하는데 5,000위안인데 내가 오늘 컴퓨터로 이게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100만 원이요? 상담비가 100만 원이야. 아니, 뭘 상담해주지? 뭘 상담하겠냐? 뭘 상담해주지? 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으로 상담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담. 진짜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진짜요? 이게 그 여자라는데, 난 봐도 별로 안 예뻐, 이게 보면은. 가슴 크네. 중국에 이거보다 더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여자가 그렇게 유명했다니까, 도대체. 아니,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기업인들을 상담을 해준다고요? 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네. 그럼 영어 같은 것도 다 잘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이 여기 간 사람 있을 거야. 설마 없겠어? 응? 월남 좋아하는 월남 매니아 있잖아요. 우리 월남 매니아 국회의원. 아마 그 사람도 여기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국을 하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월남 매니아. 임상사? 네? 임상사? 임상사? 누구시? 문상사? 있어요. 그 만동묘에 그 관련된, 응? 만동묘? 응? 왜 때리고 그래? 때린 거 아니에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집안이랑 친한, 그쪽, 그 의원이 있잖아요. 몰라요. 아마 분명히 갔을 거야. 혹시 이 여자도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 11월 3일 날. 13일 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아마 닫은 날일 거예요. 네. 아, 죽은 날이야, 죽은 날. 죽었어요? 네. 2005년 11월 13일 날 천상인간 4대 미녀 중에 제1톱 네. 여제자 량셔밍이 갑자기 살해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방에 있던 유산? 네네. 유산이 1000만 위엔이라고 이상이라고 하는데 1000만 위엔이 얼마인지 좀 모르겠어.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거 아까 내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소 안에 557명의 종업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처벌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업소가. 네, 업소 자체가? 네, 업소가 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명부도 존나 웃겨요. 뭐 소방법 위반인가 뭔가. 아, 불타올랐구나. 워낙 불타오르니까 소화기를 네.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소화기를 덜 배치했나봐. 밤마다 불타올랐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랑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 쪽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갔었단 얘기네요? 아니, 원래 많이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를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요게 업소에서 일할 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쁘네. 나 글쎄 별로 아닌데. 예쁜데? 저 정도의 얼굴이 이쁘다고 하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서빙 보는 여자들은 도대체 뭐야. 커피숍에서 일하는 애들은. 근데 정말 외국인 상대하고 정치인들을 상대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 아니에요? 이 여자가 좋고? 머리가 좋았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게 1996년도부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돈 자랑하네.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여자예요. 네, 그랬는데 이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히 얼굴이나 몸매만 좋아서는 안 되고 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저처럼요? 죄송해요. 수술은 안 했어요. 했는데. 할 말 없다. 유인. 네. 근데 이게, 네. 뭔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야. 아까 죽은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머리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정도 얼굴은 못 다녀도 많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았나봐.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고 한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조언이라던가, 금융,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대화도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 예전에 일본에 그런 요정 같은 게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그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상대하는 요정인데 거기는 정말 똑똑하고 잘 배운 여자들을 업소 여자로 쓴대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좀 유독 특출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은 고객들이 찾았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비밀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비밀을. 예. 그리고 이 부패와의 전쟁에는 항상 성매매가 늘 따라다닙니다. 네네. 따라다니는데 왜냐면 이게 상대방 정치인 잡기 참 좋거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친북 인사들도 대부분 북한에 가서 제2의 가정을 꾸미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병신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상가족 상봉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업소가 단속이 되고 대대적으로 이 검열을 받았던 거는 강택민 계열의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 보는 거예요. 강택민 이 샹하이방을 중심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후진타오가 권력을 이어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강택민과 후진타오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둘은 진짜 연락에 권력 투쟁을 하고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암살, 음모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냐면 강택민 계열의 사람이 이 업소를 관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진핑이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즉 정적 제거할 때 항상 기업하고 부딪힌 이유가 지금 중국의 부를 이룰 때 만들어진 모든 대기업, 그다음에 각종 향락산업 등등등 모든 게 다 강택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모두가 강택민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노출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살인범을 몰라요. 어떻게 죽었어요? 목 졸려 죽었대요. 침대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죽었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 SM을 좋아하는 혼자 목 이렇게, 잘라서. 아니 혼자 이렇게 여기다가 허리띠 묶었나 보지. 혼자 했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 고급 그 빌라기 때문에 내부에 CC 카메라가 있을 텐데 왜 그렇죠. 뭐 못 찾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못 찾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못 찾았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 보느냐. 이 성매매 업소를 들이닥쳐서 조사한 거는 그 북한하고 똑같은 얘네들도 뭐냐면은 그 북한에 갔다만 오면 애들이 병신이 된 이유가 제2의 가정을 꾸몄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2의 가정을 꾸미지 않고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증거가 여기서 있겠죠. 그런 식의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래 공산권 국가들이 그지 잘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한 이런 애들이 항상 찍어놔요. 저를 그냥 다 준비를 해놓는군요. 다 준비해놓고 찍어. 그러니까 뭐 제2의 가정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비디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다 모든 각도에서 다 해서 결국 얼굴이 보이게끔.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엉덩이만 보여갖고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엉덩이 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엉덩이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박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강택민 때에 그거를 많이 가져놨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품까지 다 압수해서 없애려고. 그래서 제가 후진다오라면은 라는 입장에 생각하면은 분명히 공청단계열, 후진다오가 공청단계열이거든요. 네. 그쪽 계열 애들도 거기서 비디오를 찍혔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자기의 그 비디오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역대 찍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 강택민 계열 애들이 이쪽 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아지트니까 해서 온갖 비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업소 여자들 중에 그 자기들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여자들은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놀 때에는 그냥 술집 여자일 뿐이지만 이러한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샹하이방 출신한테는 저 술집 여자들은 자칫 잘못해서 저 여자를 입 잘못 뻥끗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 여자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후진타오 쪽이 아니라 강택민 쪽이에요.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네. 그래서 증거인멸 차원에서 전 죽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오, 좋은 게 아니네. 근데 왜,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수법을 잘 써요, 원래. 그러면, 손석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손석희를 갑자기 누가 왜 이 시점에 터트리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 매체도 쭉 방송을 봐야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얘기하나 쭉 보는데, 그 손석희가 그 거시기 아나운서 그 여자랑 뭐 이렇게 했대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다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쪽 얘기만 막 떠드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누가 이 정보를 유출시켰냐예요.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손석희 이렇게 매장당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손석희가 뭐 타블렛 PC 때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다 하하하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다예요. 그러네요. 꼬리 자르기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알고 있는 놈을 쳐내는. 네. 이거 뭔가 꼬리 자르기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 누가 정확히 진범이라고는 저도 얘기를 못하고 의심하는 몇몇 인물들만 그냥 보고 있을 뿐이죠. 네네.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여자도 그래서.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화웨이의 부회장이 체포될 때. 네. 부회장이 체포될 때에도 그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그 실리콘밸리의 그 사람, 그 남자, 자살했잖아요. 맞아요. 그 같은 날인가? 거의 몇 시간 간격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FBI한테 만약에 체포당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멍원웨이 그 부회장의 온갖 비리 사건을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음모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죽였다고 하는데 난 아니라 보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는 죽으면 손해라니까. 그렇죠. 그 사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근데 걔가 죽어버렸어요. 중국에서 죽였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는 거예요. 이거 그쪽에서 죽인 것이다.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폴란드에서 있었던 사건 화웨이. 그것도 간첩 사건이 딱 걸리자 화웨이에서 그 사람을 해고시킨다고요.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 하죠. 이거는 저 임원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지 우리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얘네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석희도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고, 여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내가 찾아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났더라고, 이렇게. 나기는 났네요. 주간조선에 잠깐 났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큰 뉴스가 아닌데,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날짜는 없다. 네. 날짜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제, 이게 소방법 위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그맣게 보도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는. 네, 그쵸.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 신문기사 있긴 있어. 이거 내가 찾았는데, 별로 많지 않다예요.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요거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는 모르지. 블로그로 있어요, 블로그로. 근데 블로그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문기사로는 안 찾아지더라고, 잘. 나는 그래서 그것도 의심하는 거야. 왜 안 찾아질까? 여기 보시라 얘기도 나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죽이고 없애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자. 이 천상인간이라는 이 영업소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벤틀리를 탄답니다. 오, 벤틀리요? 안 대표도 이런 거 하고 싶은 건가? 벤틀리 타는 놈 다, 안 돼. 벤틀리를 탄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왜 보도를 안 할까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닥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여기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인간이라는 이 뉴스가 한국에서 네. 대서특필 안 되는 게 좋다예요. 2006년도와 2009, 아니구나. 네. 그럼 그 당시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막 활동할 때. 그러니까 천상인간이 이게 네. 1997년인가 9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쭉 있었고 2011년도인가에 이제 네. 영업정지가 됐거든요. 6개월. 네.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해요?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여기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갔을 리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는 국빈 대접을 할 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97년도니까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외자를 받아들일 때니까 네. 당연히 귀빈 대접했겠죠. 그러면 안 갔을 리가 없을 텐데. 그쵸?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됐던 정치인들이 여기 안 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난 다 갔을 거라 보는데. 아니 나는 뭐 비디오가 그냥 나오면은 끝내주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중국한테 꼼짝을 못하나? 그럴 수도 있죠. 난 다 네가 뭔가 중국만 나왔다면 중국한테 빌빌기는 이유가 비디오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죠. 걔들이 비디오 다 찍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많이 안 된 이유는 국내에도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보도 통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 너무 자료가. 네. 이런 일이 있구나. 네. 그래서 손석희 사건을 보면서도 네. 제가 보는 게 이게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의 뉴스가 있으면 그게 뉴스가 쫙 쏠려야 되는데 뉴스가 카트가 되는 거는 윗선에서 그거를 제재한다예요. 이번에 손석희 사건 같은 경우는 손석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 나와야 될 그 목포 네. 그쪽 부동산 손혜원 의원 그 사건이라든가 제가 얘기했던 진도 차이나타운 네. 이런 게 지금 묻혀버린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 큰 이슈가 생기면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 스캔들이 가장 말초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쪽에 관심이 가요. 근데 이제 손석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큰 인물인데 이 사람 카드를 썼다는 건 박사님 말대로 뭔가 분명히 굉장히 게 큰 있다는 사건을 거죠. 덮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손석희라는 내가 봤을 때는 그 3대 위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래요? 3대 위인 중에 한 네. 명인데 이거를 날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거는. 그렇다. 뭘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뭔 사건이 이렇게 큰 걸까? 근데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진도와 그런 목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플러스 화웨이도 집어넣으려고 해요. 화웨이가 결국 다 개입됐거든요. 왜냐면 화웨이가 진도 차이나 개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덮고 싶은가 보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상인간, 저기 한번 나중에 고객 명단 한번 봐야겠는데. 카카오톡이나 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천상인간 초호화 룸살롱도 구인 박람회에서 모집.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을 모집하는 걸 그 박람회를 개최해서 했대요. 그 일하는
업소 여성들을 뽑는데요. 네. 야, 여기 돈은 무지하게 많이 아, 벌어요. 이거 돈 많이 벌어요. 아까 이제 상담비만 네, 100만 원, 한국 돈으로. 550명이라면. 뭐 팁도 한 200만 원 준다 그런 것 같더라고. 팁만. 와. 그러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진짜 비싼 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 데려다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부산에서 그 은퇴하신다는 그분도 네. 여기 한번 갔다 오지 않으실까 싶은데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중국 가는 거 아닐까요? 한번 갔다 이미 갔다 와 보시고 그런가?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북경대학교래잖아. 저 천상인간이 북경에 있어요. 왔네, 그럼. 이미 갔다 왔네. 아, 근데 이거 말고도 요즘 많대요.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이 생겼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거야, 이거. 응?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스케일이 달라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 사진을 내가. 또 가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네. 인터넷으로 봤어, 인터넷. 내가 상담료 100만 원 내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하긴 박사님 카카오톡으로 하시지.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뭔가 이상해.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마 여기 갔을 거는 100% 확신해. 100% 확신해.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니, 전 괜찮아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요. 난 뭐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이제 뭘 털리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싹 털렸죠. 싹 다 털까지 싹 뱉었죠. 그러니까. 네, 아주 죽었어 아주. 털린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그 언론 통제를 많이 하는데 중국 내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법률공에서 그 출판하는 에포 타임스라는 데인데 네. 여기 보면 미국이 해외 언론 매수 시도해서 친공산당 매체로 바꾼다는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우파 매체라고 생각했던 매체들도 중국에 의해서 친중 매체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만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얘네들이 만약에 조선일보를 장악했다. 네. 그럼 우리가 나라에서 보통 조중동이 이제 우파 신문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조선일보를 장악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북한에 대한 논지는 일관되게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얘기를 해. 네. 북한이 핵 개발한다. 네. 독재한다. 이렇게 중국 얘기만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쏙 빼고. 네, 중국 싹 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그 운송 로트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또 물자 지원도 해주고, 네. 경제 제재할 때.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한 몸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도를 안 하게 되죠. 그냥 오로지 북한만. 북한만 얘기가, 북한이 핵 개발한다. 네. 북한이 몰래 공해상에서 이렇게 뭐 접촉했다. 이런 얘기는 다 해. 네. 근데 그게 중국과 연결되다 보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완전 다 분리시키는 거네요. 왜냐? 중국이 샀기 때문에 중국의 거스르는 내용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렇죠. 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친중 우파를 그래서 경계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북한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보도가 안 돼.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미국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중 기사가 안 나오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매수가 됐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떠한 형태로 매수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론사를 골라서 볼 때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언론사 거를 보면 되겠네요. 없어요, 근데. 그래요? 문제 없어요. 야, 조중동서부터 해서 뭔가 큰 대형 매체, KBS, SBS, 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종편, 그 다음에 인터넷 우파 채널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중국의 침략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쪽밖에 없어요. 우리 우벤져스 사람들 외에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언론사들. 안 하고 가끔씩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가끔씩이요? 네. 그것도 미세먼지 얘기 나올 때. 그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웨이가 어떻게 위험한가라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탐문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웨이의 한국 그 침략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 SBS는 민주노총이 장악했잖아요. 네. 산호맹. 네. 근데 민주노총 자체가 친중적이에요. 민주노총이 금호타이야에서도 그거 중국에다가 넘길 때 큰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슨 쌍용자동차. 네네. 쌍용자동차 중국에 팔아 넘길 때에도 쌍용자동차 노조들이 민주노총 애들이 엄청나게 활약했죠. 그래서 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중국 비판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당연하지. 정의당은 미세먼지도 얘기 안 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하고. 민주당 조금 얘기했죠. 조금 얘기했죠. 근데 그나마 미세먼지만 얘기했고 미세먼지 얘기해놓고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하고 회담했잖아요. 네. 아무 성과 없죠. 없죠. 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매술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애들이 보통 어디부터 침투되냐면 화교단체에 침입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938년에 그 창간된 홍콩의 성도일보라는 그 회사를 중국이 샀습니다. 아. 네. 사가지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성도일보가 우파 매체인 줄 알았겠지. 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논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이징의 국영 언론 보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어느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와. 매수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네 언론사로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침투할 때도 제일 먼저 누구를 이용하느냐? 화교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게 조선족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족이 마지막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일반 조선족이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중국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조선족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까 했듯이 페미니즘이 됐던 네. 온갖 그 인터넷 댓글 부대 일을 얘네들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공작원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조선족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난 열심히 네네. 일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홍콩 매체, 홍콩이 네.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다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주민 자체가 서방적이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숫자도 많아. 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성도일보 같은 홍콩의 우파 매체를 사서 네. 자기네들이 딱 프로파간다를 느끼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중국에서 넘어온 조선족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그럼 너희들 조선족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해하는 그러한 프락지 같은 조선족들을 잡아라. 그러면은 조선족이 잡겠냐는 거예요. 안 잡죠. 안 잡지. 예. 왜냐? 아니 자기 가족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했다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계가 됐던 재계가 됐든 이런데 깊숙이 들어오는 거는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악용될 우려가 크다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조선족 사람들도 반대 못할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차이나타운이 되면 그 안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로 경찰을 꾸려서 네. 예, 공안 꾸며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네. 그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그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1단계에서 들어온 게 네. 바로 조선족 출신 경찰들이죠. 우리나라 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도 조선족 출신 교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에서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만들죠? 네. 조선족 출신 이제 역사학자들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왜곡시키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 작업이 벌써 들어갔어요. 옛날부터. 근데 아무도 그런 거에는 신경도 안 써요. 언론에서 얘기를 안 네, 해요. 손석희 불륜이나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크 뉴스가 많은데 안 나오고 그리고 꼭 중국 뉴스만 나왔다만 카트가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언론계에도 그래서 중국 애들의 손길이 뻗쳐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세계일보는 그동안 미국 내 대만 출신 이민자들에게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뉴스와 민족주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남중국 해의 군사와 대만과 홍콩과의 관계 등에서 친공산당 쪽으로 치우쳐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 이 세계일보가 통일교 걸 겁니다. 네, 맞아요. 예. 통일교 건데, 그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를 만들 당시는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예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문성명이랑 미국이랑은 매우 밀접한 정치적으로 관계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는데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성명 씨가 그 만든 게 뭐였냐면 승공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승공협회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승공협회? 승리와 승자에 공산당 공자. 그러니까 멸공단체예요. 반공단체. 그런 거를 만들 정도로 네. 그 문성명 씨가 있던 당시에는 그 통일교는 굉장히 우익단체에 해당했어요. 해당됐는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친중국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일교도 중국 자본이 많이
사업적 있게요? 인권관계가 얽혀있지 네.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자본 받아서 미국에도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예, 곁다리 뭔가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여기서 기사에서 좀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해외 화교 중국어 종합 사이트인 문학성은 1997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중국 유학생이 만들었으나 2000년 대만 출생의 미국계 중국인에게 매각됐다. 예. 문학성 사이트의 린원 회장은 2011년 중국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뉴스 보도는 대부분 중국 신문사의 기사를 모두 가져온다. 예. 그래서 여기도 매각됐네. 이게 중국 애들이 우파로 침투합니다.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중국 애들이 이쪽에다가 좌파 매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바로 직방으로 우파 매체, 예. 우파 정치인, 우파 경제인들 속으로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매수하는 작업을 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 쪽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래서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정치인 얘기하면 다 우파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닐걸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닐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자유한국당이니까 당연히 우파.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닐 거예요. 그럼 중국 얘기 쏙 빼고. 침투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반중 얘기를 하는 의원이 없어요? 내가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만약에 매수를 당했다면 절대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친중이 아니야. 이 얘기가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뼈를 때리는 얘기거든. 그렇죠. 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승공협회 토익 같은 경우는 그게 원래 반공단체인데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친북으로 변하니까 아니라 친공산당이지 친공산당이 되면 친북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한 세대만에 이렇게 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돈. 네, 돈. 돈. 이렇게 되는데 대만 내에서 매체도 그렇고 홍콩 매체도 그렇고 다 전통적인 우파 매체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돈의 매수가 돼서 친중국 단체로 변했다예요. 그럼 뭐 미국이나 유럽 쪽도 알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미국의 소리에도 나오죠. 이거 보세요. 네. 여기에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 방송마저 네. 점차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 네. VOA의 예산은 미국 의회가 제공하며 세계 각지 다국어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VOA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주 약 4천만 명이 VOA 중국어 방송을 듣는다고 한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VOA 중국어 방송의 책임자가 연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VOA 보도 내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까 반중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한이 되는 거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매체인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도 또 중국에서 온 거네요? 네. 정부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돈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그거예요. 미국 정치는 반중일 것이다예요. 그거 자체가 착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이게 그 자기가 머릿속에 프레임을 짜놓고 그 속에 그냥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반중. 미국의 정치인, 미국의 언론인, 뭐 심지어 미국의 군인 이런 사람들은 반중일 것이다. 근데 친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 정치인들 중에 정말 반중을 하는 정치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언론 매체에서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말을 돼 할 수 있어요. 없게끔. 그래서 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누가 반중을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까? 없어요. 네. 없구나. 딱 하는 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라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인물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 막 그런데 이 미친놈들 하는 거야. 아니 자유한국당 출신이라고 이게 지금 우파라 생각해? 이거거든.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매수당한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 그 국회의원이 자기 입으로 뭔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냐는 거야. 이분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으리라 그래. 근데 본인은 한마디도 한 적 없잖아. 근데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탈중국이라든지 반중에 그래서 내가 대한. 여기 뒤에다 네. 개돼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성이 들들어졌다 해요. 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반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으면은 네.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면은 그냥 그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면 되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선택하세요.
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음모론이다, 없는 말 만들어낸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사에도 다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탈중국하는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을 이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냅뒀을까 하는 거예요. 아, 아니죠. 여기는 절대 아니지. 더 세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너편이 북경, 샹하이예요. 한반도에 미군이 있음으로써 불편한 나라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불편해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를 친중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 했을까? 했으면 더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천상인간 이런 데 가가지고 온갖 주지웅립을 다 보여주고 했을 텐데 분명히 그랬을 텐데.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북한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긴 아프겠어요? 왜요? 북한은 중국을 딱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계속 걱정되는 게 지금 그 부분인 거예요. 트럼프가 제발 북한을 선택 안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 자체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데 미국이 한국에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을 믿고서 갈 수 있겠냐? 나 같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스러워요. 그 부분이. 나 같으면 안 해. 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지도자들 중에도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이러한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냥 성조기만 흔들면서 그냥 이럴 뿐이지 진짜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미국과 한국이 어떤 동맹국 관계라서 뭘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뭐 불이익을 당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저런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도 보면 심지어 자기네 국기를 훼손했다고도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동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 못하는 개돼지가. 그리고 이제 우파들 중에도 이게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 만동묘를 요커에게 개방하자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우파들이 드글거리는 상황에 뭔 얘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화면이 멈췄어. 화면이 멈췄어. 왜 그래? 예?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우파의 시민단체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없다.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러게요. 네,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이 반중 친미가 왜 중요한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것은 다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네. 왜 대화가 이렇게 반응이 이게 안 좋은데? 돼지라서 말을 못해서 돼지라서. 그게 이제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이 올 겁니다. 네. 그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할게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35살에 젊은 대통령이 나오려 한답니다. 예, 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건 아니고 뭐 임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서방 세계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트럼프도 지지를 했어요. 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줄 서 있는 개돼지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데 얘네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예전에부터 반중 친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러브콜 오니까 좀 하십시오. 안 해. 하지 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막 그때 어떤 의원이 막 고민할 때 됐어요. 아저씨는 반중 친미만 확실하게 하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분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그 부분만 쏙 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그다음부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지. 왜? 질문할 가치가 없다예요. 그분이 통렬히 깨졌죠. 질문할 가치가 없어. 내가 딱 물어봤거든.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끝. 그럼 끝. 나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때도 알려드렸는데도 못했던 걸로 저는 알았어요. 잘하세요. 근데 이런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봤죠. 여기 베네수엘라 사례 봤잖아요. 네. 트럼프가 지지해준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죠. 우와, 그래, 막 하는데, 결국 이게 미국의 마사지라는 게 뭐 이렇게 꼭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만 해도 마사지가 됩니다. 지지해. 이거 한마디로. 이 한마디에 흔들린다고. 우리나라의 태극 기부에서부터 많은 친미 단체들이 많은데, 국제정세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만약에지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딱 잡아서 난 저 사람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FTA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대라 생각해. 이 한마디만 트위터에 탁 날리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간단한 논리를 당신네들은 왜 모르냐. 네네네. 근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얼마나 내가 얘기를 하고 당신은 네네. 내가 이거를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도 당신네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를 할 것도 없어. 하세요. 내가 막 그랬거든. 제가 트럼프 그 트위터에가 살까요? 뭐 안티 차이나 김정민, 안티 차이나 김정민 쫙 쓸까요? 아니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아니요, anyway. 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내가 만나는 굵직굵직한 국회의원들마다 그 얘기 꼭 했다고요. 반중 친밀 하세요. 그리고 반중 친밀을 하겠다는 게 마음에 쓰면은 방송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공중파 안 해줄 테니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번 저랑 같이 미국 한번 갔다 오시죠. 재밌는데 좀 갔다 옵시다. 절대 안 하지. 왜 아무도 안 할까? 너무 많은 걸 먹은겨. 아니, 그 정치적 안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친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정치적인 안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개돼지도 들으면 아는데. 그 사람들은 개만도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낫구나.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큰 영향 끼치는지 이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걸 모를까?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모르는 말이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뉴스죠. 이거 어느 나라 뉴스예요? 이건 카자흐스탄 뉴스. 그래요? 제가 카자흐스탄에도 빨대를 많이 꼽아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뻐꾸기들이 많이 정보를 줍니다. 네. 네. 제 친구들이 반러 인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좆되는 얘기를 하면 뭐든지 저한테 얘기해줘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저한테 알려줘서 링크를 걸었는데 러시아에도 그 사설 경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셀콤 같은 거 말고. 탐정. 아니, 사설 경비 회사. 경비 회사요? 말이 사설 경비지? 해킹하는. 탱크와 헬리콥터를 갖고 경비를 합니다. 사설 경비 회사가 있는데, 이 사설 경비 회사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400명의 용병을 파견했어요. 네. 러시아에서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특정 야당 후보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해줬잖아요. 서방사회에서. 그리고 나서 추가 인원을 더 투입했다는 기사예요. 400명 이외에도요? 네, 4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두로의 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추가 인원 더 보냈어요. 근데 이게 스케일이 다르네요. 트럼프는 한마디로 쫙 되는 데는 사람을 용병을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에는 모르지 않게 많은 군대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요원들이. 아마 트럼프는 민중 속의 지지자들을 막 갖다 용병으로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 재밌는 사건이. 대박이다.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을 생각하라예요. 네. 한국도 뭐 꼭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반중 친밀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혹시 아냐는 거예요. 트위터에 이름이 올라올지. 그럼 또 시진핑이가 용병을 보내겠죠? 어쨌든 좀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은 좀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요. 그래요.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반중이 그냥 반중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나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좀 그 국회의원한테 당신은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정책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라는 얘기를 좀 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산님 이거 맞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무슨 미스 코리아야? 존나 못생겨갖고 미스 코리아인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름다운 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됐을 때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들으려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정당 보고 뽑고 인물 보고 뽑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정책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우파 대통령 나와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라서 여길 수 있는 우파 대통령은 반중 친밀하는 인사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봐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국회의원은 현재 안 보입니다.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이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의 뭐 선거의 기회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여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뭐예요? 자유한국당을 여당을 갖게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 목적이에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따지고 보면 원래 후자야 되지만 네. 지금은 전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자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잖아요. 정서인데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1번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개돼지가 그래. 그렇게 해왔고. 국민들이 개돼지가 그런 거예요. 정권만 바뀌면 다 된다고 아니, 생각하니까. 정권 바뀌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없어. 그럼 그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정권만 바뀐 채로.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등신 짓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 국민들 자체의 수준이 떨어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시민들이 하는 정치 운동의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계속 1960년대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1960년대에는 중국 자본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북한 자금 들어왔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중국 자본 들어오는 게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알 생각들이 없으니까. 없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2위의 이동통신사인 보다폰도 네.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단한답니다. 대만도 이번에 화웨이 장비 안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고 지금 나중에 그레이트 게임에도 나오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이 화웨이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화웨이 매출의 50% 이상이 한국에서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뒤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랑 거래했던 나라들조차도 지금은 다 손절한다예요. 그러니까 뭐 호주에도 친중파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안 하죠. 중국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 관계를 끊는데 네. 한국만큼은 지금도 친중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네. 네. 그럼 이건 답은 하나예요. 뒤지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박사님 말대로 먹기 좋게 착착착착 내 몸에 잘라서 그렇죠. 넣어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는 경제만 폭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음번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제3자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처럼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봐도. 왜냐면 기존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친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방 국가의 대통령이라 뭐 트럼프라고 해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아요. 망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다시 재정비 시키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저기 싸울 때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반대편 야당이 있어요. 우파. 네. 근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왜 그 사람을 미국에서도 베네수엘의 대통령 얘기하냐예요. 네.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국회는 잘 들으라고. 그 사람을 그러면 조사해보면 그 사람은 중국과 연관성이 아예 없겠네요. 그 얘기는 뭐냐? 베네수엘라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우파 정치인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아예 완전히 제3의 인물을 갖다가 딱 올리는 거죠. 아주 깨끗한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뭐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이번에 누가 뭐 되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 중에 나는 반중을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후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뽑자. 네. 후보 아니라니까. 그래서 헛물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웃기고 있네. 얼른 가서 써야지. 안티 차이나 김정민, 안티 차이나 김정민. 아니 왜 자꾸 제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는 이름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안티 차이나 쏘가지네. 예를 드는 거지, 예를. 안티 차이나 쏘가지네 만동료. 쏘가지네 만동료. 나 이거 써야지 그러면. 얼음. 해야지. 그리고 중국. 중국의 몽골. 이게 그 다큐멘터리 필름인데. 네.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내가 어저께 찾아서 봤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약간 영국식 영어로 이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이 몽골에 그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이걸 잘 알아요. 예. 영국 애들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뉴스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몽골에 있으면서 진짜로 그 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을 봤거든. 네네. 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은 이거 영상 나중에 보세요. 그 히틀러의 나치 문양을 새겨서 활동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스킨헤드들도 그랬었어요. 네네. 그랬던 것처럼 이 보통 민족주의 운동이 항상 나타날 때는 꼭 그 독일의 나치즘을 받아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몽골에 있을 때도 막 친구들이 해서 야 몽골에 예쁜 여자 많냐? 그래서 있지. 막 그랬더니 그럼 막 놀러 가자 해서 내가 안 돼 그랬거든요. 왜냐 위험해요. 왜? 이 몽골은 네.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몽골이 이미 부도 났습니다. 몽골 경제 부도 났어요.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지금 망한 상태인데 예. 지금 몽골 애들이 저번에 데모를 했대요. 네. 그 수바트르 광장이라고 있어요. 네네. 울란바토르에. 네. 거기서 데모했는데 울란바토르가 겨울에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40도? 네, 40도, 50도까지 네. 떨어져요. 오. 그래서 그 반정부 데모를 하다 네. 군중들이 추워서 해산했어요. 너무 추워서요? 존나 추워, 진짜. 그렇게 추워서요? 내가 영하 30도 때까지는 내가 조깅을 한번 해봤어요. 그 수바트르 광장을 내가 매주 아침마다 5바퀴씩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목감기 걸렸잖아. 뒤지는 줄 알았어. 이게, 그거 아세요? 그 영하 30도가 되면은요, 네. 귀마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영하 30. 찬 공기가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그리고 영하 35도 네.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모자를 꼭 써야 돼요. 내가 원래 겨울에도 네. 마스크나 귀마개 모자 안 해, 원래. 네네네. 안 하는데 몽골 가서 배웠잖아. 안 하면은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 영하 30도, 50도에서 오줌 싸면 진짜 얼어요? 안 얼어요. 그래요? 이게 덩어리로 나가잖아. 오줌을 담아서 뿌리면 돼요. 뿌리면 얼어요. 왜냐면 이게 확 흩어져야 되거든. 오, 신기하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네. 이 몽골이 그래서 지금 경제가 무너졌는데,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 논문 심사할 때 왔던 그 논문위원, 예.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길 안내도 해주고 좀 가이드를 좀 했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몽골 경제가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지금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다.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단 추워서 해산됐고 봄에 다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을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봄에. 따뜻해져야. 아마 3월 달서부터 왜냐면 몽골이 네. 4월 달까지 눈이 와요. 근데 아마 3월 달서부터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몽골 외체의 상당 부분이 다 중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몽골에서 일어난 나치즘, 네? 그 민족주의는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는 맞는데 그 외국인 혐오의 방향이 중국. 거의 80% 중국, 20% 한국이에요. 그러면 몽골의 경제가 저렇게 나빠진 영향은 중국의 네. 힘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영향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반중국 네.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하고 여긴 제가 지금 여기 첨부를 깜빡 잊고 오늘 못했는데 네. 키르기스탄에서 저번 주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반정부 시위. 똑같이 반정부 시위인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10만에서 20만이랍니다. 근데 그거 네. 굉장히 큰 숫자예요. 네네네. 왜냐면 키르기즈의 인구가 400만인가 그래요. 그럼 엄청 크네요. 400만인데 많게는 40만까지 집계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10분의 1 인구. 네. 4인 1가족으로 친다면은 한 명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전 키르기즈 사람이 반정부 운동을 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그 집회가 대부분 남자들이었거든. 네. 여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거 키르기즈 전 국민이 반정부 운동을 하네? 그러네요. 한 집당 한 명은 나간 거니까. 네. 키르기스탄이 2번 혁명이 일어났어요. 2007년도인가 한 번 일어났었고 2012년에 일어났었고 이번에 만약 일어나면 또 3번째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는 왜 일어난 거예요? 반중. 이것도요? 이거 반중이에요. 결국 경제가 나빠져야 반중이 되는군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왜냐, 키르기즈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냐, 키르기즈가 30년 뒤에는 사라진다. 네. 그게 왜냐, 키르기즈 여자들이 가난하니까 전부 다 중국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 남자들이랑. 네네. 키르기즈 여자들이 전부 중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키르기즈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키르기즈 여자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손석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40년 차이가 카톡이나 끊으세요. 카톡. 그럼 우리 신청 접수 못 받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지금 몽골에서 일어나서 매우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다라는 거를 지금 와, 근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도 결국 경제가 망해야
반중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다 때려부시고 난리 났네. 아니, 다른 나라는 지금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냐는 거야, 도대체. 아직 개돼지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국민이 더 깨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우리도 쓰레기 뒤져 먹는 순간이 와야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네.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뭐였죠? 을지로 홍든가, 고등어. 이제 고등어 구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네. 미세먼지. 오늘 마지막인데. 숨막히는 미세먼지. 그렇죠. 여기 보면 마스크 쓴 나경원 미세먼지 막아내겠다. 해서 존나 말 같지도 않은 퍼포먼스를 했죠. 아, 이건 근데 문재인도 당선될 때 이거 공약 아니었어요? 미세먼지 없애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역시 이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 이 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경. 그쵸? 왜 그래, 왜? 아니에요. 응? 카카오톡 댓글이세요. 이 나경이라는 이름이 정말 안 좋아. 이 아줌마 자꾸 뻘짓거리 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려는지 아세요? 요즘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우파 채널, 네. 이쪽 애들 댓글 도는 거 쫙 보니까 나경원이의 말에 이제 막 퍼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집회한다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문재인 뭐 규탄하는? 그래서 이렇게 네. 모이자 이런 소리 하는데 내 생각은 그거예요. 육갑 떨고 있네 하는 거예요. 육갑 떨고 있네. 이 아줌이 왜 이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육두 문자. 그렇죠. 네, 까불 때는 육갑. 이 아줌마가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자꾸 끌어내는 식으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개돼지들은 그래요. 나경원 의원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존경스러워요. 또 이러면서 이제 또 따라가려고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얘기했죠? 친중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곳곳에 뻗어 있고 얘네들이 항상 집중 타겟으로 노렸던 데는 바로 우파 단체들이다. 네네. 그렇죠? 네. 이 아줌매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각제 카드 꺼낸 나경원. 국회 총리 추천제 받으면. 네. 아, 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지방 분권과 내각제. 네. 이거 중국 애들 좋게 들어오기 좋게 해주는 네네.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는데 내각제 카드 꺼낸 나경원이라는 걸 보니까 내각제 카드를 꺼내면 민주당이 좋아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각제 인정해줄게. 네. 인정해줄 테니까 민주당 너 나랑 딜하자 그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각제라는 떡밥을 줄 테니까 이거 우리 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한테도 뭔가 이권을 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 자기 이득을 챙기기 바쁜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키워하는 거네. 내각 책임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내에도 내각 세력이 있는 거죠. 결국 한통속이네요. 그렇죠. 반문연대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가 되고 그 지도층을 형성한 애들이 대부분이 그 내각제 세력이에요. 근데 내각제는 중국한테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 이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봐도 어떤 쪽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자, 이 미세먼지를 막아나가겠다는데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건 데가 없어요. 있어요. 뭐? 고등어 안 구우면인데요. 그렇죠. 그 고등어를 안 먹으면 되죠. 네. 근데 없어.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고등어 얘기 조금 할 텐데 네. 그래서 대기질 40%가 계산됐다는 중국의 주장을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나오네. 어머, 이 여자.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박사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손 타는 사람은 싫어요. 먼저 찾았거든요. 30년 나이 많은 남자가. 내 스타일인데 아까워. 박사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나 서영전 사진 봤어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박사님 스타일이에요? 이래서 한류 열풍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과학기술은 진짜 놀란 것 같아. 이거. 네.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요즘은 쌍꺼풀은 상황도 아니에요. 이건 쌍꺼풀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상전벽해란 말 혹시 아세요? 상전벽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깜짝 놀랐네. 상전벽해. 네.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 완전히 뒤집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그 인터넷에 도니까 한번 서영전, 서영우 보세요. 깜짝 놀래요, 진짜. 나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과학의 힘을 난 믿습니다, 역시.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네, 한국의 과학은 대단해. 네. 옛날 사진 다 버리라고. 네. 그래서 여기 JTBC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여기 보면은 냄새 때문에 고깃집 연기 냄새 갈등이 활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깃집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JTBC답다. 네, 대단해. JTBC 역시 친중적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이 배경은 중국인가요?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이야? 깜짝 놀랐네요. 이게 한국이에요? 네. 여의도. 63빌딩이에요? 네.
여의도에는 고깃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어구이집도 많을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채식주의 운동을 해야 돼, 채식주의. 예? 옛날에 언젠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이 소호절의 방귀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었던 제 방구 건데. 듣기 영향 끼실 거예요. 제가 하루에 방구를 100번 그거랑 느끼는 것 똑같은 같아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놀라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역시 JTBC다워요, 진짜. 중국을 싹 피해가려면 이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기 앞에 나경원 의원 이거 미세먼지 막겠다고 이거 모여갖고 퍼포먼스 하고 아마 저기 그 돼지 삼겹살 회식했을 거야. 고등어 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막겠어 이 아침에. 못 막아요. 똑바로 해. 그리고 이거 내각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직화구이 삼겹살 담배만큼 해롭다. 야, 이 권위 있는 의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골 때린 거죠. 야, 이것도 미세먼지랑 연관된 얘기네요? 이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 아니, 저는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직화구이 삼겹살.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봐요. 대단해. 대단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은 무진장 좋습니다. 네. 상전벽해. 없던 얼굴도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의학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말하는 얘기니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진짜. 당연히 믿어야죠. 나 큰일 나네. 나 이거 삼겹살 한 달에 적어도 한 3-4번은 먹는 것 같은데 난 암 걸릴 수 있어. 난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이건 박사님이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큰일 나네. 나 이거 암 걸렸겠네. 내가 그래서 요즘 목이 안 좋은가 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인데요. 근데 한겨레 기사. 한기는 더욱더 믿을만 하죠. 공신력이 존나 생기네. 공신력 생기네. 정부 주요 언론. 그래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발암물질 나오고 큰일 났네, 진짜. 보기만 해도 벌써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요. 예. 보기만 해도 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개돼지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걸레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저녁으로는 돼지고기를 굽나요? 오늘 돼지고기 먹어야겠어요.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발상은 역시 친중적이라서 이 중국식 사고방식이에요. 네. 중국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식 사고방식은 박사님 아니에요? 네. 박사님이 중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죠. 저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중국인의 마음을 읽죠. 근데 여기는 마음에 들게끔 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양꼬치 영업 제한을 하겠다는 북경정부. 역시 깨어있는 국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관공기관에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네 사람 심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권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관공서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시민단체 거기다 집어넣어서 국정원이 무슨 일 하나 감시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벤치마킹의 대상은 시진핑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 이거 양꼬치 이거 하는 것도 다 중국에서 했던 원래 노하우거든. 그럼 우리나라하고 둘이 중국 정부하고 만나서 그랬나? 우리는 양꼬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고등어로 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양꼬치를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은 삼겹살 좋아하니까 삼겹살을 그냥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희생양으로. 그렇죠. 이 여의도 일대 저 뿌연 연기도 지금 다 삼겹살 파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저러면 진짜 환경이 좋아질까 하는 건데, 자,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이거 뉴스를 봤었는데 그때 그 고기를 구울 때 미세먼지 측정한 기계를 탁 댔더니 수치가 쫙 올라가는 거. 올라가더라. 그래서 미세먼지 많다는데 이거 진짜 개돼지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기계 자체는 이 미세먼지 수치를,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오염물질, 이물질이 얼마큼 있는가만 측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이물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향수 냄새를 많이 맡으면 뒤질까 안 뒤질까, 사람이. 안 뒤지죠? 네, 근데 거기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딱 대잖아요. 그리고 향수를 착착 뿌리면 미세먼지 수치가 착 올라가요. 그러면 저도 향수 뿌리는데 주범이에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 그러니까 그 기계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어떤 이물질이 있으면 그냥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우리 사무실에 지금 하도 공기가 바깥에 들어오니까 우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놨다고요. 틀어놓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상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의 그 수치가 5, 10 요 정도로 뚝 떨어져 있어요. 깨끗함으로.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건조하니까 그 가습기를 딱 틀잖아요. 그럼 100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그것도 미세먼지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기계는 그냥 이물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쓰는 이 가습기는 우리 정수기를 통해서 뽑은 물을 써요. 깨끗한 물이요. 예. 근데 그 물이 탁 나오는 수증기가 분자가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계는 미세먼지로 분리한다니까. 그래서 예. 그 고기를 구울 때 그 기계를 딱 대고 수치 올라갔지 않은 걸 보고 내가 야 이런 개돼지를 봤나 그랬다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수치는. 그건 당연히 그냥 보여주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세먼지라는 거는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 트름할 때 나오는 이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중금속.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쏙 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미세먼지에는 고등어구이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뒤지는 놈은 없다고. 그렇죠. 근데 뒤지는 놈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의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존나 고민되네. 그러네. 삼겹살 구울 때 중금속 덩어리가 나오나 보다. 와, 담배만큼 해롭대. 자,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담배 살 때 요즘 그거 아시죠? 담배값 표지에다가 네. 이거를 피시면 여러분 이게 좆됩니다. 그래서 막 사진 나와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삼겹살 살 때 삼겹살. 어머. 여러분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시면 이렇게 뒤집니다. 사진 묻혀놔야 돼. 그쵸? 그렇잖아. 법이 그렇게 해야지. 맞네. 네. 똑똑해. 네. 정육점도 똑똑해. 우리가 보통 정육점 간판을 이렇게 뭐 누구누구 정육점에서 이렇게 돼지를 귀엽게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 정육점에서 그 옆에 그 상호에다 막 암덩어리 죽어있는 시체 이런 걸 그려놔야 그렇죠. 돼.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글쎄 말이야. 나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들어야 돼. 응, 들어가야 돼. 나의 이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짱깨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 오늘 깜짝 놀래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3,000명의 개돼지들이 모였었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삼겹살 구워요? 이 사건 모르세요? 이게 뭐냐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써있죠? 이게 미세먼지 대토론. 네,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팀별로 해서 모인 지역에서 회의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걸 이렇게 안건이 나오면 이렇게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경유차 매연, 절감 장치 등 마스크 가격이 너무 어떡해. 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 각자가 옥상 꾸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미세먼지에 따른 뭐예요? 다른 연령이나 생활 수준에 따른 뭐를 한다. 네. 야, 진짜 정말 마스크 가격이 너무 높아. 진짜 3,000명의 대가리가 모였는데 아이디어는 진짜 족같은 것 같아. 네? 대박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방송 내용의 주제는 고등어가 나옵니다. 이게 미세먼지 해결 시민 참여의 길이 있다. 그래서 막 나왔던 거예요. 서울 환경연합 사무처장인데 네.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되는 관련 기사예요. 여기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화문 광장에는 3,000여 명이 참여하는 300여 개의 원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아까 그 사진이네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행사 이후 최대 규모로 시민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시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자들의 과학 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한다. 하지만 주부 등 일반 시민이 참가자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 연일 미세먼지. 그냥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주부나 일반인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얘기네요. 네. 전문가는 별로 없고. 근데 전문가도 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3,000명까지는 못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오긴 그래서 나오는데. 마스크 값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겁나 대단한 거죠. 와, 깜짝 놀랐어. 나 그런 아이디어를 보면서, 우와, 존나 창의적이다. 왜냐면 나 그런 생각 전혀 못 했거든요. 왜냐, 미세먼지의 원인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3,000명의 대가리 속에서 어떻게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올까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웃긴 거는 그 원인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 환경부. 한번 제목 좀 읽어주세요. 최근 환경부 고등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라는 요지의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설명합니다. 여기 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도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부는 고등어가 대기 중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발표하여 고등어 업계에 주름살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 내용이 환경부는 고등어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발표한 적 없음. 뭐 없어. 왜 이래, 진짜. 얘네들 왜 이래. 아, 나 진짜. 대박 웃긴데요? 아, 나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진짜 창의적이야. 야, 그래갖고 나는 이 삼겹살과 고등어가 이렇게 환경 오염의 그 주범이 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어? 나 고등어랑 삼겹살 존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지? 대박이다, 진짜. 미세먼지 주범. 근데, 진짜. 발표한 적 없음. 그리고. 웃기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이번 정권의 이런 창의적인 대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학을 껴요. 절대 이런 생각 못 한다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부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역시 촛불의 힘은 대단해. 대단해,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난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또 창의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미세먼지 해결책 될까 모레 서해하늘 인공강우 물질 살포. 이거 되게 나쁜 거라 그러던데? 근데 이거에는 한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이번 겨울이 굉장히 가물지 않았나요? 지금 가뭄이에요. 나 왜 가뭄인지 아세요? 왜요?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대륙 쪽으로부터, 시베리아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오기 때문에 눈이 오면 다 그쪽에서 오는 바람에 섞인 공기의 그 수분 성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쏟아져야 되는데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어. 내리긴 내리는데 정말 코딱지만큼 내렸어요. 진짜 안 내려요. 거의 안 내렸죠. 이게 다 중국에서. 왜 그러면 이 농사도 안 짓는데 겨울에 인공강우를 중국이 썼냐 하는 거예요. 진짜 왜요? 그 공기 오염 때문에. 하도 공기가 더러우니까 비로 씻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을 했었어요. 옛날 때 내가 중국에 유학 가 있을 때 2002년도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이 이게 무슨 국제 행사 하기 전에 공기가 하도 더러우니까 국제행사 일주일 전부터 북경쯤의 모든 공장을 다 업무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강제 중지. 네네. 중지시켜 휴가 보내고서 비를 존나 쏟아뜨리게 인공폭탄을 쏴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비로.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국제행사 한다고. 아마 북경올림픽 때도 그 짓을 했을 거라고 봐, 저는. 공산당은 원래 그 짓 잘해요. 근데,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미 건조해 있기 때문에 인공강우 그걸 뿌린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말랐다니까. 수분이 없으니까요. 이미 짤 때는 다 짰어. 근데 이걸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이 새끼들이 캠트레일을 공식적으로 뿌리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캠트레일이라는 게 인공 구름을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이게 엄청 몸에 해롭다고 들었는데. 해롭기도 하고 구름이 안 만들어진다니까. 만들어도 또 소용이 없고요. 안 돼요. 그래서 수분이 없으니까. 공해 물질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공해 물질이네요. 그래갖고 이게 전라도 지역에다가 완전히 그냥 화학 물질을 존나 뿌리고 다니다니까. 이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 몸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인공강우 물질이라는 게 요오드 화은? 이게 뭐예요? 이게 요오드면 오줌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화학을 잘 몰라서 근데 오줌 뿌리나? 근데 요오드 화은이라고 돼 있어서 영어로 실버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중금속 아니에요? 아니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화학물질이잖아. 그리고 화학물질을 일단 공중에 뿌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자연 상태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박사님 말대로 이것도 미세먼지가 되는 거네요? 진짜 이게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겠네. 아까 이제 수증기만 배포돼도 미세먼지 수치는 올라가잖아.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왜 서해안에 뿌릴까 하는 거예요. 진도 쪽이랑 목포 쪽에 한국 사람 다 죽여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이거 뒤지겠는데? 나 이거 딱 얘기했잖아. 이거. 중국이 먹겠다는 뜻인가? 혹시 음모론에서 나오는 캠트레일 뭔지 알아? 캠트레일? 알아요. 그렇게 이상한 물질 섞어갖고 사람 죽이는. 불임 만들고 이렇게 병 걸리게 뒤지는. 지금 그거 엄청 음모론 많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캠트레일을 공식적으로 뿌리는 거야, 이거를. 그것도 서해안 지역에다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왜 서해안잖아. 목포하고 전라도 쪽. 진도 쪽에 많이 뿌리지 않을까요? 어차피 17조원 줄 돈도 없는데 그냥 싹 갈아엎은 다음에. 이거 전라도 사람들 죽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 농토가 이렇게 되면은 좀 오염되지 않을까? 토양 오염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인데 군산 앞바다 상공에서 또 실험을 했네요. 1시간 동안 3.6kg 살포했대요. 와. 군산 앞바다. 요오드 화원이 뭘까? 이게 무슨 은의
아이오딘 화물이라는데요? 예, 그래요? 예. 뭘 알 수가 있나? 암모니아수와 칼륨을 섞었대네. 암모니아가 오줌 아니야, 일종의. 그렇죠. 사이오 황산나트륨, 사이안화 칼륨. 이거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럼 제 생각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그게 그나마 비라도 내리면 씻겨라도 가지. 비가 안 내리면 좆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비가 안 내리면 좆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군산에 비가 왔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해로 물질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래놓고 다른 걸 섞어서 뿌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난 근데 내가 못 믿겠다.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 될 텐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의 중국 짝사랑에 비해 중국이 전라도에 대한 그 애정이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계속 중국의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중국화 시키는데 부역자 노릇을 하는데 정작 전라도는 중국 애들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라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전라도 땅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뿌리겠지. 그러니까 전라도 정치인도 전라도 땅은 좋아해요. 땅은 좋아요. 땅쪽이 좋아하죠. 땅은 좋아하지만 네, 전라도 사람을 좋아하진 않는 것 좋아하지 같아. 않다. 여기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사람이 없거든, 거기는. 개돼지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이 고등어 구이가 우리나라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날 들여서 드디어 이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권위 있는 학자들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등어 말고 전 꽁치를 구워 먹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꽁치를 구워 먹는 건 환경 오염의 주범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전 꽁치구이를 더 좋아해요. 저는 이면수. 이면수? 네. 그래요. 오늘 방송 끝나고 그러면은 삼겹살 대신 소고기를 구워 먹고. 생선구이. 생선구이? 네. 하여튼 뭐 이런 거 먹어갖고. 네. 우리가 그 환경 정화 운동에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기사 아지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래 했어요. 이 주제 갖고도 진짜 오래 했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방송의 제목을 을지로 홍등가의 고등어 구이라고 지은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고등어 드시지 마세요. 네? 네. 환경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관련 없다 얘기했구나. 네, 삼겹살도 드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할 테니까 뭐 추석에는 꼭 채식주의로 제사상도 다 이렇게 고기 빼고 다 야채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티 중국 김정민. 안티 고등어. 너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너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너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다 까.